보면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 하는 게 이 보면 자 여기 가우시안 분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중간에 있으면 보통인 거잖아요, 보통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설이 있는데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값이 있어요. 직접적인 값 말고 걔 어떤 대표하는 값이 있는데 그 대표하는 값이 요 중간에 있으면 걔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가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대표하는 값이 요 중간에 안 있고 바깥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이렇게. 저 멀리 있으면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표되는 값이 그런 가우시안 분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전체 면적 1이니까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의 어떤 값의 분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라는 절대값이 아니라 어떤 대표되는 값이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 요 중심으로 해서 여기 양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얘하고 얘가 다르다 얘기하는 거하고 얘가 작다 크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값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전체가 1인데 우리가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확률 5%의 확률로 어려운 그런 값이다. 그러면 요 면적의 합이 0.05가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얘 두 어떤 값이 다르다라는 결론 내리고 만약에 한쪽만 비교해서 작다 표현할 때는 5% 그러면 이게 좀 더 앞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조금 더 평균 가까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 대표적인 값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바로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남성과 여성이 처음에 시작할 때 좋아하는 걸 선택해라 그러니까 남자는 12명 가운데 운동을 10명이 선택하고 여자는 13명 가운데 운동을 2명이 선택했어요. 남성은 독서를 2명이 선택하고 여성은 13명, 11명이 독서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남성은 운동 10명이 하고 확실히 남성이 운동 좋아한다 이런 걸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죠.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맞긴 한데 어떤 절대 과연 이 정상 분포에서 얘가 몇 프로의 확률로 얘가 벗어난 걸까 중심에서 근데 그런 값이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얘가 지금 10명인데 실제 이 12명이잖아. 남자 12명이죠. 남자 12명인데 12명에서 운동에 해당하는 인원을 예측하라 그러면 다 비워놨어요. 이렇게 다 비워놓고 12명만 봐요. 한번 12명에 여기 배치를 한다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여기 이제 제가 저기 남녀가 있잖아요. 그죠? 남, 여, 운동, 그 다음에 독서. 합이 여기 12명이고 13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명이고 13명이거든요. 합이 전체 25명.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전체가 12명인데 이 운동하는 사람 숫자로 가정한다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2명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나눠져야겠죠. 어떤 비율이냐면 남자에서 합치기 12명 독서 남자에서 합치기 13명이잖아요. 그러면 남자에서 똑같다고 생각해보면 똑같아서 그냥 합쳐서 총 25명 가운데 12명이고 25명 13명이니까 이 12명은 저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12명이 이제 각각 나눠지는데 요 비율에 따라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25분의 10이고 얘를 25분의 13이거든요. 남녀 똑같다 생각. 그 다음에 여자는 13명이면 13명도 보면 남자 합친 거 12명, 13명 그 비율에 따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13명에 대해서 25분의 10이고 13명에 대해서 25분의 13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대치가 뭐 어떻게 되냐면 운동 남녀 남녀 계산해 보면 이게 계산이 나오겠죠. 계산이 나오겠죠. 보면 여기서 12 곱하기 이게 뭐 이래 써볼게요. 여, 운동, 독서 하고 우리가 합친 게 12, 13, 12, 13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거든요.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하고 이거는 sum 그럼 5.76 그러면 B4 D2 D4가 되는데 얘는 D4는 절대 주소로 바꾸고 D2는 요거는 이제 카피해서 복사를 하면 B5 아니다. B4도 절대다. 그죠? B4도 절대 이렇게 하고 이래 복사. 그럼 B4 또 B4가 이거잖아요. B4에다가 25분의 13 D4에 D3 되죠.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꿀 때는 E2가 B4가 아니고 C4가 되거든요. C4 그 D가 요거는 D2 이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보니까 결국 5.76, 6.24, 6.24, 6.76이 기대치잖아요. 그죠? 기대치인데 실제 값이 어떻게 됐냐면 보면 여기에 10명, 2명, 2명, 11명 이래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두 개 비교해 보니까 5.76하고 6.24, 6.24, 6.76, 12니까 지금 보면 얘가 기대치인데 얘하고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처음 기대에서 벗어날수록 이게 비정상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출발인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자 다르다라고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하냐면 예상되는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벗어나는가 그리고 특별한 일이 발생되는 요게 식이래요. 뭐냐면 기대치에다가 5-2는 얘는 이제 관찰하는 값 있죠. 관찰하는 값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거를 카이 제곱이라 그러거든요. 이 값을 카이 제곱이라 그러고 이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뭐냐면 이렇게 해서 B2 빼기 F2의 제곱에 그 다음에 expected가 B2겠죠. 이렇게 그죠? 이래 되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러면 C2 G2의 제곱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B3 F3의 제곱의 B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C3 G3에 되죠. 그죠? 얘를 다 합한 게
다 합한 게 카이 제곱이라는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얘기냐면 제 값이 크면 클수록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같다고 생각하면 같다고 계산했죠, 그죠?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값이 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카이 제곱이라는 값이 커지거든요. 그럼 카이 제곱이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우리가 정상분포라는 거를 본다 그러면 그 정상분포에 해당하는 어딘가 나타내는 값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그 값이 그 어떤 테이블에 따라 계산이 돼요. 뭐냐면 테이블에 자 테이블에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카이 제곱 검정 테이블 하면 카이 제곱 분포표가 있는데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요 보면 이미지 보면 지금 카이 제곱 값을 보는 거래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카이 제곱 이거다. 카이 제곱 한번 봐요. 한번 이 표를 보면 딱 계산 카이 제곱 값이 지금 11점 얼마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점 얼마 찾는 거예요. 여기 카이 11점 얼마 찾아요. 11점 얼마.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게 이제 11점 얼마를 찾아요. 11 뭐 많죠. 여기도 11 얼마 이 사이에 있고 얘도 11 얼마 있고 11 많죠, 그죠? 네. 많은데 카이 제곱이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는 찾았는데 뭔가 보면 우리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한번 보면 우리 세 사람 있어요. 이렇게 세 사람 있으면 세 사람의 몸무게 평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몸무게 딱 있는데 몸무게 평균이 있는데 나인엽 씨 몸무게를 숨기고 그 신정복 씨하고 제 몸무게하고 평균을 주면 이미 아는 거죠, 그죠? 뭐냐면 이미 어떤 처리된 값을 알고 있으면 다 보여줄 필요 없이 한 사람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라고 이미. 그래서 전체 표본 개수 한 개를 빼주거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보면 그 테이블 아까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운동 독서 있는데 얘를 알면 이미 지금 합친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이미 결정한 거죠. 그 다음에 요도 요 하나만 알면 요 13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결정돼 버리죠. 결국 독립변수 차원에서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 하나가 결정되는 거라면 평균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컬럼 개수, 행 개수 각각 1을 빼기 1을 해줘요. 그래서 그 빼기 1 해줘서 곱하기 해주거든요. 그럼 1 곱하기 1이 되죠. 2x2니까. 그래 1 곱하기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1차원이거든요. 1차원. 그래서 1차원에 해당돼요. 1차원 쭉 가보면 1차원에 해당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쭉 값이 11점 얼마예요? 넘어가죠. 7.99 여기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보면 아까 카이 제곱이 expected value하고 관측된 value하고 차이의 제곱의 전체의 합인데 11점 얼마인데 0.005보다 더 작아지는 얘기죠. 그죠? 이게 이제 p value라 그래서 알파 값이란 게 전체 99.5% 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99% 해서 이제 0.005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유의 수준 0.5% 이내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카이 제곱이 아까 엑셀로 했는데 카이 제곱이 그 11.54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다 똑같다면 이거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expected하고 관측된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죠? 0이 작아질 겁니다. 작아지면
그건 뭐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얘 값이 카이제곱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의 수준 보면 이제 정상적인 확률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카이제곱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이 똑같은 거고 안 다 들어오는 거고 커질수록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엑셀에서 이제 그런 요건 요게 expected죠. 요게 이제 관측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 뭐 카이 검정이 있어요. 보면 여기에서 통계 카이 테스트 있을 거야 아마. 카이 테스트. 카이 인가? 이거 카이 테스트. 이제 actual range하고 expected range 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처음 actual range가 실제 측정한 거죠. 여기 이거죠. 이게 actual range고 expected range가 요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 딱 나오죠. 계산이 0.00068이니까 100을 구분하면 0.07%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10명, 2명 돼 있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지 얘가 정확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남녀를 안 하고 전자 소자를 한다 그러면 얘는 디시베이션 한 거, 얘는 디시베이션 안 한 거를 하고 여기에서는 불량 뭐 이런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불량률 뭐 어떤 커런트 이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해시의 한가 데이터가 한 10개 이상 되면 이거는 통계 처리 가능하다. 제가 몇 개 되면 이제 한 개 재가지고 이거는 네가 그렇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계산을 받죠, 그죠? 받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이건 한 봐요. 이것도 하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술 먹는 날짜거든요, 이게. 옛날 토요일 있을 때, 옛날 토요일에 일할 때, 토요일에 쉴 때인가? 이게 참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인데 이걸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돼 있으면 딱 보고 교통사고율이 금요일에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데 어느 만큼 확률을 가지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실험에서 명명특도로 우리 이래 처리한 거 안 한 거 쭉 했는데 이게 다르다 그러면 똑같이 해 보면 이래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엑셀로 보면 그래도 월, 화, 수, 목, 금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하고 얘가 지금 2, 1, 2, 13, 3, 2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원래 하면 출발이 요일에 관해서 차이가 없어야 되죠.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전체 이 합이 어떻게 되냐면 스물다섯 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공평하게 7로 나눠야겠죠, 그죠? I 10 7 이렇게 되겠죠. 요 정도 일어나야지 사실은 맞죠, 그죠? 그죠? 그럼 카이 제곱 이게 expected거든요. 얘가 expected가 되고 얘가 observed 관측된 거. 그럼 여기 카이 제곱을 따지면 얘가 이래 되겠죠. 뭐냐면 observed에다가 빼기 요걸 해서 제곱을 나눠주고 B 11 이렇게 해주고 얘를 다 더해주고 그러면 다 더한 게 sum 하면 얘를 쭈루루룩 다 더하면 29.6이잖아요, 그죠? 그 29.6인데 카이 제곱 다 합친 게 29.6이라는 얘기죠. 그럼 29.6이면 이 자유도는 몇 개인가요, 지금? 합이 있으니까 이게 7에다가
1을 빼면 돼. 6이죠. 월화수목금토 1에서 왜냐하면 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합이 우리 25를 알고 있으니까 요 6개만 알면 나머지 한 개는 몰라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자유도라 그러거든요. 6이니까 6에 29.6을 찾으면 되겠죠. 파이제곱. 그럼 아까 그 표에서 29.6 찾아. 6에서 자유도 6에서 29.6 하니까 얘도 넘어가죠, 그죠? 18.5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그래프에서 어디 있지? 여기서 뭐냐면 요일별 교통사고율이 다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적어도 금요일이 더 많다 얘기는 아니고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일별로 교통사고율이 다르다까지만 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럼 금요일이 특별히 더 많은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변인 간의 값과 의존성이 있나 없나 지금 결론이 이거죠. 상관관계가 어떤 변인 간에 얘가 변인에 따라서 다르냐 안 다르냐 하는 거를 판단할 때는 하시는데 이 뭐 람다 값이 감말 값이 이런 값을 얘기를 해요. 하고 엑셀에서는 아까처럼 카이 테스트 있죠. 그래서 카이 테스트 그래서 액츄얼 레인지가 요거 그 다음에 expected range가 요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죠, 그죠, 값이. 요게 이제 계산된 게 아까 테이블을 보면서 또 테이블 어디 갔지? 그 테이블을 보면서 계산한 거나 엑셀에서 계산한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증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험하다 보면 어떤 거를 이제 그룹별로 했을 때 우리가 LG에서 올레드 실험 오면 많이 봐야 되는 건데 얘는 무슨 처리한 무슨 처리한 했잖아요, 그죠? 했으면 이 처리한 데이터들이 있고 처리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룹별로 이 값이 다르냐 안 다르냐 판단할 때 이 처리가 효과가 있냐 없냐 아니면 적어도 처리 간에 데이터가 같으냐 틀리냐 정도 판단할 때는 이런 검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평균이 커졌으면 커졌다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시료가 지금 몇 개 안 될 때는 그럴 수 없지만 이 한 웨이퍼에 굉장히 시료가 많으면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처리하게 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었는데 몇 퍼센트 확률로 이거를 효과 있느냐 진짜 확실할 수 있냐 레퍼리는 난 확실 못하겠다 한 100번을 해봐서 한번 검증해봐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